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목소리? 목소리 잘 들려요? 노래 큰감? 멋잘했음. 잘 들려요? 얼마 전에 나갈 뻔한 앱이 샀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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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괜찮? 목소리 괜찮? 오케이. 저도 가요판 앱 산 거 맞네. 너무 감격이에요. 감사합니다. 눕방 가. 제가 어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고 시험부터 일찍 온 것 같은데 뭔가 들뜨신 것 같아. 기억.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엄청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복구했다. 하루 쉬니까 괜찮아졌다. 자, 지금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코가 너무 많이 막혀서 코랑 목이. 근데 딴 건 괜찮아. 자, 여러분 오늘 그 소꿉소꿉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발매. 허거나 어쩐지 저번 라운드보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더워도 종종 아플 때 있으니까. 충농주 3주 맞아요. 소꿉소꿉 관련해서 방송을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나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런 슬픔의 방송이 되었다. 고대근교 노래방 올라간 것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노래방 갈 일이 없으니까 공연도 해주세요. 공연합니다. 올해 공연해요. 공연해. 아니 참여 왜 이렇게 안 해줬어? 서운하게 말이야.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근데 목소리랑 노래 괜찮아요? 노래가 크지 않나? 괜찮아? 내가 지금 사실 그 코가 한쪽이 막혀가지고 잘 못해. 잘 판단이 안 되네. 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제가 소금소금 낸 지가 이제 내일 모레면 6년 차예요. 내일 모레면 6년 차여서 좀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좀 시작이 좀 소금소금 라방 오랜만에 해야지 이랬었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여를 안 하니 그냥 내가 혼자 얘기를 하는 그런 방송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서러워. 라마 막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좀 참여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난 안 해. 난 안 할래. 이렇게 돼가지고 소금소금 관련한 얘기 좀 앨범 타임라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얘기하고 그리고
그래도 4분이나 참여해줬어요. 궁금한 거. 그래가지고 그거 질문 Q&A 답변하고 그러고 방송 끄겠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질문 해주신 분이 있어요. 속공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해주신 분. 자, 영원히 당신이 현땡님께서 질문해줬어요. 영원히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나는 당신을 변함없이 기다립니다. 화자는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을 꿈처럼 여기며 살아가나요? 속꿈이란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현성님이. 자, 노래 안 큼? 나 왜 노래 크다고 느끼지? 나 기분 탓이야? 일단은 첫 질문입니다. 당신은 화자는 꿈을 꾸고 있나? 혹은 현실을 꿈처럼 여기며 살아가나? 사실 제가 생각한 화자는 굉장히 현실적인 줄였어요. 노래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꼭 약간 이걸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꿈이란 단어는 그 이상의 봉별기에서 나온 그 소가도 꿈결, 소교도 꿈결을 이제 함축해서 이제 줄여가지고 속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땡님. 속꿈을 듣다 보면 유독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하시나요? 사랑의 방식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그 사랑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요거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요거는 다음 세 번째 조땡님. 혜경님이 한국 문학 작가 이상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예전에 말씀하셨기도 했고, 소꿈소꿈이 이상 작품 글기에 줄인 걸로 어느 팟캐스트에서 들은 것 같은데, 트랙의 서사적인 부분에서 이상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상에 대해서는 그 봉별기에서 작품을 영향받진 않고 이상의 그 약간 그 인간 이상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이 하는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좀 어떤 그런 독특한 점, 그리고 그 동생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거를 뭐 이렇게 이어붙인다기보다 그냥 이상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서 좀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어떤 작품을 약간 뭐 봉별기나 뭐 날개나 이런 작품 타임라인에 따라가지는 않았어. 네 번째, 부땡땡. 소꿈소꿈 제작 당시 영향을 받은 작품이 있을까요? 소설이든 영화든 무엇이든요. 연결된 이야기들이 궁금해요. 하루 전에 질문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 영화나 소설? 제가 이렇게 3부작을 만들게 된 계기 같은 거랄까요? 그런 것들은
소설이나 이런 형태적인 형태미에서는 받은 건 있어요. 어떤 형태들. 그러니까 여러분 링도 여러 그 무서운 영화 링 알죠? 그게 되게 시리즈작인 거 알아요? 이렇게 링 1, 링 2, 링 3 이렇게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아 맞아 크로코스도 그렇고요. 형님 전 아직 명왕성 들으면서 자요. 감사합니다. 그 약간 그런 시리즈적인 면모나 그리고 뭐 비포 선샤인 제가 그거 영화를 안 봐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시리즈로 돼 있는 것들을 예전부터 좋아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그렇네요. 그래서 뭐 당시 영향받은 영감이나 받은 작품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받은 것들. 그 회상에 막 숲소리 나오잖아요. 아 크로코스의 그 영화 이름? 아 여러분 이 크로코스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일단 크로코스 그거 그 영화 이름 알려줬었지 않았어? 안 왔나요? 잠깐만 일단 잠깐만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 코가 한쪽이 막혀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잠시만요. 아 일단 강렬하게 음악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는 회상이에요. 회상은 뭐냐면 제가 앨범 제작 중간쯤에 그 하이리 작가님한테 앨범 자켓을 받았어요. 그 앨범 자켓을 보고 숲소리를 넣게 됐어요. 회상 첫 부분에 숲소리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앨범 자켓이 와가지고 그 앨범 자켓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 오히려 하리 작가님의 작품에 하리 작가님이 주신 저한테 보내주신 커버가 여러 개 있었어요. 거기서 딱 그걸 보자마자 생각이 나서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맞아 그 영화 철도원이에요. 철도원 맞을 거예요. 내 정신이 없어. 잠깐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라 정리하나?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좀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사실 좀 지금 당장 그 사랑이란 것이 뭐 그런 잠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길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되게 생을 다 살았을 때까지 좀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사랑이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되게 제가 이런 어떤 이제 미디어에서 사랑이라고 다루는 것들은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건 굉장히 길고 어떤 태도나 정서적 태도에 대한 이제 각자의 태도에 대한 것으로 결정되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가끔 뭐 약간 어떤 사랑을 하셨길래 막 이런 말을 들으면은 조금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랑을 했길래 막 약간 뭐 이런 글을 썼냐 혹은 이런 노래를 만들었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좀 내가 생각하는 사랑론이랑 좀 다르다. 여기까지입니다. 끝. 목이 완전 갔어. 자, 오늘 이렇게 소꿈소꿈 기념회가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신 분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방종이지.
어떤 의미에서라고 묻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다면? 아, 어떤 의미에서? 아, 저는 연애랑 사랑이랑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어. 약간 그 연애나 뭐 이런 거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잘 봐요. 잘 봐요. 이게 예시를 듭니다. 그 막 초반에 막 만날 때 좋아. 그리고 한 반년 지나면은 갑자기 되게 냉랭해져. 음, 그게, 그거를 이렇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너무 볼품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드라마에서 이제 엔딩에서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남주와 여주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딱 둘이 힘겹게 막 그런 어떤 막 서로 막 어긋나는 그런 인연들을 다 하고 만났어. 그러면서 딱 서로 막 고백하면서 딱 드라마 끝나. 그러면 이제 난 이런 생각하지. 야, 저러고 반년 후에 헤어지면 저거 무슨 의미 있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저였습니다. 저게 사실 저기까지가 저기까지가 이제 드라마로 쓰긴 좋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쁜 면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 막 거기서 막 그 명대사 막 하고 나 정말로 막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해도 딱 만나고 한 반년 있다가 아, 우리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은 그 왜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럼 모토로 그렇게 뭐 이렇게 모토로 그렇게 어? 그렇게 애걸복복 뭐지? 애걸 애걸복걸 한 거냐 이거지. 하여튼 그래서 사랑이랑 연애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요 이야기고요. 그 마시는 커피 얘는 뭐 소금소금 관련해서 앨범 나왔었고 그리고 벌써 내일 모레면 6년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하여튼 방송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Q&A 방송하고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Q&A가 메인이거든요. 이제 질문 주시면 하고 방송할게요. 제가 지금 어제 굉장히 아팠어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별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한 점심부터 갑자기 아파져가지고 그랬어요. 거짓말? 자, 다들 질문하세요. 아, 미안해요. 이게 내가 혼자 얘기할게. 내가 1시간 채울게. 아, 소꼼소꼼 LP 발매 계획 있어요? 예, 있어요. 네. 공연은 올해 안에 해요. 아, 근데 요새 이렇게 반말하냐, 나 미쳤네. 제가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 아파서 정신줄 나서 그래. 이해해 주실 거죠? 반년딸이 연애 말고, 그렇다면 그 반년딸이 연애 말고 혜경의 사랑이 뭔지, 이 사무장의 본인이 생각한 사랑이 뭐였을지 궁금해요.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혼자 주저리 얘기하겠습니다. 그 댓글을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화자를 설정을 했을 때 이제 그
화자의 그대는 되게 구원자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그 삶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삶이 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만약에 인연이 닿아서 잘 이어지게 되면 그것보다 이제 또 행복한 삶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가역 반응 때 그렇게 설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렴풋한 느낌이 있었죠. 화자가 이제 거대한 되게 화자의 그대가 나에게 엄청 거대한 존재라는 설정 자체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화학평형으로 그렇게 끝났잖아요. 화학평형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엔딩이 지어져서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화자에 대한 그런 정서나 이런 거를 확립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소꿉소꿉 같은 경우에 이제 저가 이제 말하는 이제 생각하는 사랑 같은 거는 변치 않는 거죠. 변치 않음. 결론적으로 변치 않음이고, 그리고 그 변치 않는다는 게 매번 좋고 매번 막 설레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이제 사람이 어떤 선택지에 있을 때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는 게 변치 않는 것 같거든요. 같은 선택을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변치 않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랑 B라는 어떤 선택지에서 항상 A를 선택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의 생각은 그랬었어요. 화자에 대한 것은.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혜경님은 영혼을 믿으세요? 난이도 좀 낮춰주면 안 돼요? 질문? 이거 그 정도로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 감사합니다. 조금만 쉬운 걸로. 이러한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는 걸까요? 다양하지만 주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결과. 맞습니다. 101님 맞아요. 자, 이런 거 영감을 어디서 보냐. 제가 이 소금소금 만들 당시에 그걸 봤어요. 티벳은 티벳의 스님들은 윤회를 하시잖아요. 잠깐만요. 저 혜경님 혹시 물음표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미안해. 나 지금 제가 두 가지 일을 못해요. 물음표에 한번 넣어주세요. 꾸준히 만들어서 내는 비법, 요거 비법 이야기 물음표로 넣어주시면 제가 상냥하게 답변해드릴게요. 자, 약간 영향받은 거. 여러분, 제가 지금 한쪽 코와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급격한 몸살이 증세로 한쪽 코 한쪽 귀가 살짝 먹먹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 점 죄송하고, 그리고 정신이 좀 없어요. 지금 약 기운에 살짝 돌아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소통 방송이 아니었어. 자, 영향을 어디서 받냐? 그러니까 티벳의 불교는 윤회를 믿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깊게 봤었는데 자기의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제자가 티벳 스님 중에 자기의 이제 스승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티벳은 윤회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예언 같은 걸 듣나 봐요. 그래서 이 이제 제자 스님분이 그걸 한 7년 동안 스승님을 찾으러 다녀요. 윤회 다시 태어난 스승님을 찾으러 다녀요.
그래가지고 만난 거야. 한 7, 8년 동안 어디 막 그 티베트 초원을 돌면서 만났어. 막 그 테스트 같은 거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이게 그때 너가 썼던 게 어떤 거야?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게 그 전생에 썼던 거면 요걸 아이가 잡아요. 막 그런 엄청 테스트가 복잡하대요, 그게. 근데 그런 거 보는데 자기 스승님을 찾고 그 제자의 이제 환생한 스승님을 찾고 그 제자분이 엄청 우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이렇게 자기랑 스승님이랑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마음의 울림이 컸습니다. 뭐 이거를 소곤소곤과 연관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지언정 저한테 이제 그런 영상 매체가 굉장히 저한테 울림이 컸어요. 그게 정말 순수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아마 그 제자분이 그 스승님한테 엄청 그런 좀 이렇게 고마운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환생한 스승님을 찾았을 때 엄청 울더라고요. 너무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그런데 막 그런 게 좀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제가 왜냐면 윤회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뭐 깊습니다. 뭐 자세히 알진 못해도 뭐 이렇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자 햄버기 얘기 좀 그만해. 희경님 혼자 일하시는 것은 사실 이걸 언제까지 이걸 해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일은 하다 보면 자꾸 안 하게 되고 미루고 딴짓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꾸준히 음악을 만들어서 내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오케이. 근데 나는 그 힘든 적은 그러니까 힘든 적보다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냥 하는 게 좋았어. 근데 이제 날짜를 맞추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런 거더라. 그냥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생각도 잘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비법보다는 그 대비를 세워놓는 게 좋은 대비를.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나의 이런 뭐 제가 앨범 발매 못 해가지고 뭐 막 전화해서 잘못했어요, 일주일만 밀어주세요 하고, 혹은 막 갑자기 멘탈 부서져서 더는 작업 못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만 밀어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제가 요 근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정도의 이제 데드라인보다 이제 2달 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가짜 거짓 납기를 맞춰놓는 거예요. 거짓 납기를 만들어서 내 스스로 환상 속에 살면 된다. 나 이날 때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월 5일까지 납기를 해야 돼. 납기일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8월 5일에 납기일이야. 근데 7월 5일날 갑자기,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7월 5일날 난 이걸 납기를 안 한다면은 큰일 난다, 진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저번에, 자, 이 얘기에 이제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마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생 뭐 다 산 것 마냥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저번 아주 쉽고 간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 스스로 가짜 납기를 막 만들어서 했습니다. 자, 앨범 발매 일주일 전에
이제 4월이죠. 그 저희 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앨범 일주일 미뤄도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 어쩔 수 없으니 그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나도 놀랬다. 나도 야 이게 진짜 미쳤구나 나도. 다만 중요한 건 뭐냐? 그 퀄리티는 다르다. 자, 두 번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진다고 하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 일은? 모르겠는데요. 근데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좀 그런 그 이렇게 약간 그 좀 별개 얘기지만 되게 제가 약간 자영업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영업이 너무 힘든 걸 알아서 한다면 자영업 좀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음식 판매하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뭐 내가 만든 새로 개발한 그런 음식들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 뭐 핫도그라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 자, 다음.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앞서 완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시작을 어렵게 한다는 생각에 요즘 저는 무언가 시작하는 데 있어 그냥 하고 싶은 일이면 하자 주의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책임감 없이 부주의한 창작물을 내지 않는 것과 걱정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술 창작에 있어 책임감이라는 부분에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야,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급하게 갑자기 막 시간에 맞춰서 막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좀 뭐라 그러지? 좀 작업물이 좀 내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심사숙고를 덜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요 근래에 드는 생각은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괜찮다. 다음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 번 음악을 내다 보니까 항상 그때는 무조건 이거 아니었으면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되돌아보면 이때 이런 선택도 나쁘지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제가 쥐뿔도 아니지만 또 그런 것도 남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또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자, 와, 나 이런 얘기하면 하나씩 내 실수가 나오는구나. 이상한 경치 때 어떤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이제 좀 더 다르게 편곡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 뒤져엎고 다시 마치 나인 것 마냥 작업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 왜 그랬지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생 체험 해보고 싶은가요? 근데 해보고 싶은데 무서워. 해보고 싶은데 무서워요. 왜 무섭냐? 제가 약간 옛날에 전생 체험 그런 영상을 봤는데 어떤 스타분이 이렇게 최면 걸어서 이제 전생 가잖아요. 근데 과거가 되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 전생이.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뭐 조심스럽지만 좀 무섭더라고. 회상 뮤비의 손끄리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 그거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뮤비 감독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아마 무슨 꽃이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회상 뮤비가 아니라 아마 그 후 뮤비일 거예요. 그 후 뮤비. 제비꽃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작업이 막힐 때 하는 이 루틴 같은 게 있으니까요. 여행 같은 거에 당장 작업 막힌 적? 작업 항상 막혀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땐 더 안 나가요. 그냥 집에서 고민하고 이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이 안 돼서 좀 이렇게 환기시켜야지 하는 타입이 아니야. 그냥 집에 있어. 집에 있었고 그냥 생각해. 그러면 되던데요. 설기문 전생 체험을 못 해봤는데 잠은 잘 옵니다. 감기 걸릴 때 약 몰고 반드시 챙겨 먹는 거? 나 잘 모르겠는데요? 뭐 챙겨 먹어야 돼? 이거 뭐지? 나는 없는데? 자, 최근 보신 영화 중에 뭐 있습니까? 요새 영화 보는 거 요새 영화 보지 않았어요.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요? 근데 질문이 좀 성의가 없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또 죄송해요. 내가 그럼 좋게 본 영화. 제가 좀 그리고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요. 1917이에요. 1917 전쟁 영화인데 그 영화가 좀 약간 제 인생 베스트 영화였고, 왜 베스트 영화였냐? 그 영화를 어디서 봤냐? 제가 어떤 질문에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답변하는 게 성의가 없다고. 진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 답변이 성의가 없다고. 그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제가 내가 코로나를 좀 초기에 걸렸어요. 어떤 미팅을 나가는데 그 미팅에 어떤 분이 사실 걸리셨던 거야, 코로나에.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던 분이 다 같이 확진이 됐어. 근데 이제 그때는 한 2주 정도 격리를 해야 됐어요. 그때 격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딱 갑자기 내가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격리가 된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영화를 봤어요. 1917. 내가 보고 울었잖아. 그 격리소에서. 그리고 서태지 선배님 소보트 작업하고. 티오라 형이구나. 팬데믹 기간에서 코로나 3번 그니까요. 소보트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14일 정도, 13일이었나 격리 있는데 이제 거기서 영화 보고 그랬죠. 너바나 어저우. 너무 재밌는데 아직 영화관에서만 해서 추천할 수가 없네. 그거 나중에 그래서 OTT 나오면 보려고요. 신혜경님, 뮤비 배우 선정은 직접 하시나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관여를 안 해요.
그 알아서 다 해주길 원하고 그냥 뜻만 얘기해줘요. 이 노래는 이런 뜻이 있고 이런 감각이야. 나머지는 용이 너가 더 알아서 하는 거야. 대부분 그 뮤비 감독 맡겼을 때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일요일을 평생 바보같이 보내줬다고 블로그에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저도 공감돼요. 제가 일요일날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일요일 자체가 싫어. 그리고 그 어릴 때도 그냥 근데 이제 다 그랬잖아요. 다 일요일날 어릴 때 우울했잖아요. 나는 근데 내가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다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굉장히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근데 그랬는데 참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일요일 아침에 어릴 때 일어나면 그냥 그 풍경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약간 어릴 때 좀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말마다 그 어머니를 보러 가곤 했었는데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일요일날 그 엄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좀 한 2년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게 어릴 때 되게 좀 좀 쉽지 않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집이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렇게 했었는데 좀 조금 여러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람들도 분위기도 차분하고 좀 우울한 거 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안경 구매하는 기준이요? 아니 뭐지? 사실 나 몰라. 안경 같은 거 잘 그냥 써보고 괜찮은 거 하는 거. 여러분 끝났습니다. 갑자기 이제 또 댓글도 조용하네요. 조금 좀 딥한 얘기해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일요일날 여러분들도 활기차게 끝내게 좀 더 얘기하고 갈까요? 뭔가 저는 평일과 주말이 딱히 의미 없는 작업이 가끔 덜 우울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혜경님은 동글 안경빠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우리 엄마도 나 안경 쓰래. 질문 더 해도 돼요? 더 해도 돼요. 내가 근데 여러분 제가 반말해서 죄송해요. 나 요새 왜 이러지? 혜경님 양끝 뿔테 금색 뿔테 양끝에 금색 직사각형 있는 것 같은 거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반모가 뭐야? 반모? 반말모드? 반말모드를 반모라고 해? 혜경님 꿈 자주 꾸시나요? 아니 나이 먹고 잘 안 꾸는 것 같아. 어릴 때 자주 꿨어. 혜경님의 취향을 정립하게 해준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해요. 영화나 음악, 책 같은. 근데 저는 반모는 진짜 오래되는 민경님 제 얘기 들어서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반모가 아니라 음식 중에 무슨 반모라는 음식 있지 않아요? 잠깐만. 반모 쌀국수가 어디 음식이? 쌀국수 음식이 반모가 아닌데? 베트남 요리 중에 반미 그래. 반미. 갑자기 먹고 싶네. 아까 뭐였지? 질문이? 혜영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다음 취향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 적이 있냐?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좀 성격이 좀 쉽게 질려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러지? 엄청 반복 시청해요. 좋은 거면은 하루 종일 똑같이 계속 봐. 그러니까 질릴 때까지 해버려. 그냥 다 영화 그 당시에 좋아하는 영화나 그런 장면들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장면이 좋다 이러면 계속 그냥 거기 틀어보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취향 설정이나 이런 것보다 좀 오히려 발전해 나간 경험이 더 커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게 내 인생 영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쭉쭉쭉쭉 이어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최근작이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 최근에 좋아했던 것들이.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은 근래 보면은 왜 좋아했지? 이런 게 많아. 영화 말고 최근에 들은 음악은 없으니까 살롱도쿄 띠오라 형님 살롱도쿄 덕분에 일본 음악을 요번에 다시 좀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마다 킹고라고 그 돌핀송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돌핀송 호라 호라 돌핀 돌파 이 노래 그거를 만드신 분인데 하마다 킹고님의 노래 참 좋게 들었습니다. 아니 저 이야기 말고요. 근데 가끔 그러다 보면 이게 질려서 다시 그때 감흥을 얻지 못할까봐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런 생각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좋은 게 넘쳐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작품부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거에 이제 기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막 히치콕의 영향을 다 받고 그리고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받고 이렇게 있으면 뿌리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보다 그냥 이게 한 번 좋았던 감정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Your favorite English song? 야 이것도 영어네. 큰일 났네. 잠깐만요. 연기과 학생인데요. 혜경님 뮤비에 나오는 게 꿈입니다. 가사 정말 가슴 울려서 연기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경님 그냥 연습 같은 거로 아예 다른 장르 곡을 만들어 하는 혜경님 그냥 연습 같은 거로 아예 다른 장르의 곡을 만들어 보시기도 하시나요? 네. 근데 힙합이나 EDM 같은 경우는 아니고 그냥 좀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만들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보사노바라든지 포크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해보는데 그 힙합 EDM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연습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 소kum소kum LP 기념일 기념 재발매 부탁드립니다. 네. 보사노바?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모두에게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 정신없었죠? 여러분 반모에 반미에 반미? 반미 맞아? 잠깐만. 반미 맛있겠다.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이거? 알아? 아직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딱 1시간만 합시다. 잠깐만. 뭐 소kum소kum 때 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소kum소kum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질문 그만 받고 소kum소kum 때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힘들다는 게 뭐냐면 막 그런 것보다 좀 정신적으로도 좀 안 좋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내가 모아놨던 그런 자금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도 이제 사라지고, 왜냐면 앨범이 계속 밀리니까 이제 계속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랑 저랑, 동생도 이제 한창 뮤비 준비할 때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게 있었어요. 한창 그때 너무 기억나는 게 20년 3월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0년 3월에 아롱님 안녕하세요. 3월에 마트를 가서 500원짜리 밥을 막 이렇게 담는 거야. 500원짜리 밥을. 그리고 진짜 제일 싼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진짜 담아서 막 다들 막 진짜 이렇게 들고 동생이랑 나랑 막 이렇게 들고 와서, 야 우리 지금 인생의 위기다, 뭐 약간 마치 뭐 약간 비상이다, 어떻게든 이거 버텨서 왜 너도 영상 해야 되고 나도 혹시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둘이 막 그거를 아껴서 야 그래도 이거 맛있는데? 막 이래가지고 해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좀 그러고, 야 커피 먹고 싶지 않아? 우영이가 제 동생이에요. 커피 먹고 싶지 않아? 형 나 커피 먹고 싶어. 야 커피 마시러 가자. 그래서 커피 5,000원이 하나에. 근데 또 우영이는 또 형 나 카페라떼 먹자 우리.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커피값이 10,000원이야 하루에 나가는 게. 밥을 500원짜리 먹는데. 그런 슬픈 사연들이 있었어요. 뭐 진짜 옛날이죠. 그 당시에는 사실 진짜 그치. 내가 커피 더 멘티 백다방. 그 당시 그것도 그게 저희 동네 근처에 없었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좀 그랬었지.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그 앨범 소금소금 앨범 나온 날 이제 배달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소금소금 CD 들고 다니면서. 근데 진짜 그 6월 16일 그날이 엄청 더웠어요. 내가 아직도 그날 이제 막 배달하고 막 그랬던 기억 나죠. CD 배달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회사 분이 그 CD숍에 갔다가, 저희 지금 현 회사 팀 비스포크 분이 CD 매장을 갔다가 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혼자 막 배달하고 다닌다더라. 걔 신혜경이 걔 막 제가 막 이렇게 CD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몇 장 필요하세요?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내도록 저 갈게요 막 이러면서 또 가고, 다 나갔어요 하고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또 다시 CD 빼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예, 맞아요. 따릉이 타고 와가지고 좀 소식 들었는데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인연이 발전돼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팀 비스포크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CD 배달하면서 뭐 그런 소문이 좀 퍼졌었나 봐요. 거기서 혼자 이제 하여튼 그런 소소한 썰이었어. 그래서 혜경 씨 막 그래서 근데 내가 약간 반대로 말하잖아. 그래서 우리 회사 분들이 혜경 씨 그렇게 CD 배달하고 다니시고 혼자 열심히 작업하시고 힘드시지 않아요? 이러는데 막 제가 거기서 또 내가 눈치가 없어. 막 거기서 내가 이랬단 말이야. 아니에요. 재밌던데요? 근데 그날 나 거의 쓰러졌었거든. 더워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반대로 나온다니까? 이건 병이야, 병. 마음이랑 반대로 얘기해. 혜경님, 뮤지션으로 일하면 서울 사는 게 확실히 도움 많이 되나요? 주변에 서울이 더 기회가 많고 장점이 많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활동 위주로 하려면은 라이브 활동 위주로 하시면 서울에 사는 게 도움이 되고, 저는 사실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음원 위주로 하니까 음원 위주면은 상관없는 것 같고, 오프라인 활동이 많으면 서울에 사시는 게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야외 공연 좀 해주세요, 여름에. 알겠습니다.
여사랑 얘기해주세요. 도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드리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너무 개판으로 했다. 미안합니다.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 미안해요. 정신이 없어. 어제 제가 많이 아팠어가지고 좀 개떡같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햇볕 아래 서 계신 분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상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방송이 끝나가요. 약 잘 챙겨 드시고요.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롱도쿄 근래 팟캐스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소금 LP 재발매 계획은 있나요? 자, 네,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에 침투당하였으면 까방꺼니. 소금 LP 재발매해요. 네. 아주 코메메스가 조금 남아있으시네요. 아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반이 이렇게 막혀있어. 아수라야. 코가 아수라 백작이야. 여기 반이 이렇게 막혀있고 여기 반은 괜찮아. 우리의 최전학원 LP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건 좀 고민이긴 해 아직.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어요. 소금소금 마지막에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소금소금 꽃피는 계절처럼, 그게 이제 사실 윤회를 표현한 거였고요. 그 언젠가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끝이 없는 기쁨 속에서라고 했잖아요. 그 구간은 뭐가 있었냐면요. DMZ에서 인사드렸습니다. 마지막 얘기라고 해서 듣고 싶은데 짐 싸야 돼서. 괜찮습니다. 그 예전에 그 천녀유혼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어릴 때 봐서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그게 뭐 환생하는 그런 문을 통해야 돼. 내가 그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망치를 맞으면은 기억을 잃고 환생을 하는 거야. 전생이 그거를. 근데 그 망치를 피해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려고. 천녀유혼의 옛날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어. 근데 거기서 막 환생하는 그 통로에서 막 둘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망치 피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조금 만든 거긴 해요. 그게. 그러니까 기억을 안 잃고 다시 만나는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 단순한 환생이 아니라, 아까 티벳 같은 경우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이어진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 영향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그걸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되돌아보니 다양하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서 얘기했어요. 해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망치를 딱 맞으면은 다시 신생아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망치를 피해야 돼. 하여튼 그랬어. 망치에 맞지 않는 사랑을 하며 살아갑시다. 오케이. 맞을 거야. 혹시 알아요? 천녀유혼 예전에 나온 애니메이션? 내가 그런데 어릴 때 그거를 내가 초등학교 때 빌려보고 엄청 슬펐던 기억이 나. 그게. 근데 그런 게 내가 나한테 다양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왜냐면 근래도 생각이 나니까. 약간,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근데 그런 느낌이나 그림체, 막 이런 게 기억나서 근래 막 보고 그렇지. 월요일이라니 망치 맞고 싶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제가 이제 지금 아수라 상태여가지고 좀 쉽지 않은데요. 그 소kum소kum 관련해서 이렇게 발매 계획, LP도 재발매 곧 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방송 좀 생각보다 많은 분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저는 올해 공연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그 공연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공연을 단독 공연을 합니다. 아마 하게 된다면은 새 앨범에 대한 것이겠고요. 아니라면은 가요반응 3부작을 통틀어서 하는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요 정도가 뭐 그렇고요. 그리고 혜인님 오랜만에 나오면 반가워서 혜님 나중에 공연을 봬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싱글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더블 싱글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올해 좀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항상 좀 공연 안 하거나 이렇게 뭐랄까요? 좀 계속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얼굴 엄청 부었다. 활동하는 시행이 좋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별일 없으시지요? 이제 안부를 묻고 끝날 때쯤에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라방 또 해주세요. 무리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소통해경, 해롱해경 기다리는 거 해경의 전문의 준비는 솔직히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님 건강한 띠오레 형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눕방이 아닌 거죠? 아까 민경님 얼마나 나중에 놀리겠어요. 눕방 하면 그게 무서워서 약 먹고 일어나 버렸잖아. 얼마나 놀릴 거야 또. 막 캡처해가지고. 그래서 일어났지. 별일 많아요. 얼른 공연해주는 사람. 그럭저럭 행복하고 불행하게 별일 없습니다. 그저 혜경님 보고 싶은 근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에세이로 쓰려고 놔뒀던 거 그 메일링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총 10부작이고요. 좀 딥 다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연재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조만간 블로그 통해서 소개할게요. 예의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저 놀리고 예의보다 놀림받는 게 더 무섭지. 그래서 조만간 그거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오늘 지루한 라방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소식이 정리돼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볼게요. 괜찮죠? 저녁 잘 좋은 밤 보내시고 아시겠죠? 갑니다. 갈게요. 덕분에 얼른 나와서 감사합니다. 재밌었다. 덕분에 행복하게 일을 마무리해서 감사했고 또 방송 오랜만에 포가고 즐거웠습니다. 리 뭐야 리 다시 하라고. 나갈게. 나 근데 진짜 한쪽이 막혀가지고 그랬어. 갈게요.